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저희 대보마그네틱 이중각 사장님의 인사말과 그 다음에 부사장이신 이상희 부사장님의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의해서 혹시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저희 대표이사님이신 이중각 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진짜 저희들 회사의 역사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로망인 상장, 코스닥 상장에 올라갔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의 아이템으로 봤을 때 코스닥 상장을 하는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해서 같은 배를 탔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배를 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예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리젠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상희 부사장님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보마그네틱 부사장 이상익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차전지 장비주로서 2차전지 장비 중에서 금속 이물을 제거하는 전자석 탈철기라는 장비를 메인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는 앞에 드렸듯이 46년간 지금 전자석 탈철기를 기준으로 전자석 자력 선별 장치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켓쉐어 같은 글로벌 시장 지위 1위, 중국 시장 점유율 60%, 국내 시장률 70%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어차피 이 관련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일본에서 선두적으로 80년대, 90년대부터 산요, 소니를 기반으로 시작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회사가 일본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장비입니다. 그 공급하던 장비를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양극 활물질 쪽에 진행하는 그 탈철 장비로서 진행을 했었고요. 초창기에 저희가 진입을 했을 때가 해도 LCO라고 하는 소재로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 소재를 탈철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NCA, NCM 같은 여러 가지 하이니켈계로 가는 여러 소재들을 저희가 대응함으로써 이제 회사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매우 작지만 성장성이 매우 큰 회사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직원 수가 36명인데 인단 매출은 8억 정도 하는 매우 건전한 회사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장비주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에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비를 표준화하여 세계에다가 뿌리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가 가수라고 쳤을 때 저희는 해외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음악을 만들어서 해외로 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대응을 하면서 표준화된 장비를 고객에게 납품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장성을 2차 전지 시장의 확장성을 그대로 저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사업 기반 확립기, 성장 기반 구축기, 도약기로 나누어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사업 기반 확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OCI 아니면 일반 식품 회사들 그다음에 선탄 회사들 한전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그런 회사들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선탄 설비를
플라스틱이라든 이런 원료에서 금속 이물을 빼내는 기술을 장기간 축적을 하게 됐고요. 독보적으로 축적을 하게 됐고, 그 축적된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던 게 성장 기반 구축기인 2006년도에 국내 활물질 회사에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소재 양극 활물질에 대한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중국 회사를 대응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2010년부터는 중국 회사를 많이 대응을 하다 보니 중국 회사 쪽은 저희와 다르게 데이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저희한테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활물질에 대해서 자력이 몇일 때 어느 정도의 선별력이 나온다라는 거를 저희 쪽에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그 피드백이 누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타사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력일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했을 때 가장 더 좋은 성능이 나옵니까 했을 때 경쟁사 같은 경우는 현지 방문을 한 다음에 방문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게 좀 약했고요. 저희는 한국 그 업체의 특징인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소재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금속 이물의 저감률을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검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소재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밌는 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라고 하는 거는 소재가 코발트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가 빠지고 니켈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을 보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하이니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배터리 쪽에 진입을 했을 때는 LCO라고 해서 코발트가 많이 들어간 소재를 썼는데 실제로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도 IT 기계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기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EV 쪽, 전기자동차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니켈 같은 그 소재들이 자성에 붙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자력들이 매우 정확한 자력이 아니면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 이물을 잡아내는 그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갖다가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즉 처음에는 LCO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러프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2010년, 11년, 12년, 15년을 거치면서 중국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장기간 나오는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소재별 어느 정도 자력이 가장 좋은지 거기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이 많이 키워간 시기가 성장기반 구축기고요. 2016년부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매우 2차 전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뭐 구매를 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성장기반 구축기에 판매했던 판매 대수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런데 도약기로 접어들면서 일반적으로 두 자릿수가 되고요. 일반적인 두 자릿수에서도 세 자릿수에 가까운 육박하는 매출이 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저희 쪽에서 그대로 지금 EMF의 판매량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액은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자동차 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내부 시스템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일반적으로는 장비 업체는 셀 방식, 즉 장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도면을 가지고 붙어서 제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처의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전체 라인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조립, 다음 주는 도장, 그 다음 주는 전장, 그 다음 주는 품질 이렇게 라인별로 8대, 10대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품질 시스템을 갖춘 게 2016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저희의 생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온 게 작년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한 생산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는 2배 정도 이상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효율성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이렇게 생긴 2차 전지 선별기 장비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핫한 장비를 어떻게 두 회사만 양분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장비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 단가 일반적인 설비 업체가 얘기하는 50억에서 100억 단위 장비 단가라고 하면
다른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 거고, 그 다음에 내고라든지 협상력에 있어서 좀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뺏기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 단가가 기본적으로 뭐 크게 비싼 1억 원 전후에 그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 구매에 관련된 그런 니즈가 적었고요. 그러니까 구매 협상에 대한 니즈가 적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탈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트렌드, 왜냐하면 후공정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장비의 적절 유효성을 갖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 다른 장비로 바꾼 다음에 1년 뒤에 일어날 리스크에 대해서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많은 게 아까 라인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 소비자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0대가 필요한데 예지는 40대가 필요한데 그걸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다른 벤더의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걸 다 원활하게 공급을 함으로써 다른 회사에다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한 5년 정도. EV가 만약에 갑자기 성장을 했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회사들이 막 이것저것 적용을 했겠지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답보승 수준으로 해서 한 5년 가까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했을 때 이 정도 양을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탈철 공정의 필요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에서 그게 시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로 다 시장 내부로 나가지 않도록 걸러냅니다. 물건이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에너지가 축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이나 리스크로 발현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발현되기 전에 적정 안전 수준의 그 데이터를 넘지 않으면 시장에 내보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탈철의 성능, 그 다음에 탈철에 대한 내용이 소재, 전구체, 양극재, 셀 회사까지 오는 그 공정들에 대한 최종 성적서기 때문에, 최종 성적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경제성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장비가 이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 이물의 원인인데 그걸 잡아내는 장비가 저희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 공정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잘하는 회사가 2개에서 3개 정도의 탈철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중국을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판매처의 90% 가까이, 80% 이상이 그 중국 쪽에 지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탈철기가 저희가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1대가 들어갔거든요. 품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2대씩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계로 가면서 니켈이 더 많아지면서 처리량이 떨어지면서 1대가 2대가 되고 시장성이 점점 확보되는 과정이 되었고요. 적용 공정의 확대라고 하면은 탈철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소재 회사에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소재라고 하는 건 양극 활물질과 음극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재 회사에서만 썼다라고 하면 전구체, 그 다음에 리튬, 아니면은 소재를 받아서 만드는 셀 회사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도 저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습식 탈철기라고 하는 셀 회사에 대한 긴밀성의 유대감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소재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탈철, 금속 이물을 검사하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최종 배터리를 만들어 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재고를, 그 관련된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금속 이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활물질 회사, 전구체 회사, 원료 회사 단에도 계속적인 니즈가 있겠지만, 그게 셀까지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셀 회사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ATA라는 회사에 애플 쪽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저희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에 있는 회사도 2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탈철 필요성에 대한 많은 니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지원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트도 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고요. 지금 현재 BYD 같은 회사는 인산염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삼원계 소재를 안 해서 탈철기에
수요가 없었다고 하면 BYD 같은 경우는 3원계 소재로 바뀌면서 저희 쪽에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그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수율적인 면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수평 전개 내지는 다른 라인에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습식 탈철기도 향후에도 계속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희가 뭐 수주 잔고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향후에 얼마나 매출이 올 거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저희는 수주를 받고 나서 물건이 나갈 때까지 매우 단시간입니다. 단시간이기 때문에 요번 달에 수주를 받아서 연말에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게 매출이 일어나는 데까지 회계적인 내용으로 해서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셀 라인의 전체적인 그 시운전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관계인데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전기 시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전지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되게 뜨거운 이유는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 수요가 1억 대라고 합니다. 1억 대 중에서 1%가 재작년에 판매가 됐고 작년에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2%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S&E 리서치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가 늘어날 거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저희 매출과 직결돼 가지고요. 그 요율 자체가 반응이 오는 성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IT 기기 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LCO, ESS 쪽은 3원계 소재 중에서도 코발트가 좀 많은 소재. 그 다음에 EV 쪽에는 코발트 함유량이 매우 적은 소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3개의 소재 다 탈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EV 성장이 훨씬 더 많거든요. EV 쪽으로 가면 갈수록 코발트 양이 줄고 다른 니켈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력 선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양극재, 음극재 할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다 저희 장비로 테스트를 해보고 개선된 성능에 대해 맞춰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전수해주고 반대로 그걸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진행했던 중국 회사들,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탈철에 대한 니즈라든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 관리를 잘하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국내 파트너십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모태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관계가 좋은 관계로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탈철기 분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탈철기 분야가 아니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주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첨가물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각 소재 단위마다 그 첨가물은 매우 소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대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소량 내지는 대량이 들어가는 첨가물을 누군가가 셀 회사 아니면 활물질 회사가 분쇄 내지는 가공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탈철 수준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2015년도에 느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저희는 탈철기에 대한 것만 좀 의뢰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저희가 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셀 회사까지 가는 그 시장을 봤을 때 계속적인 니즈가 늘어날 거라는 걸 저희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게 탈철기이기 때문에 탈철기, 즉 금속 이물을 저감시키는 연구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리튬, 바륨, 알루미나, 티타늄, 마그네슘 같은 여러 소재들을 갖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기술 축적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중국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듯이 각 회사, 셀 회사라든지 활물질 회사는 그 데이터를 성적서로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성적서로 받기 위한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관련된 설비가 최소 10억에서 30억까지도 들어가는 게 설비의 그 연구소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라인을 갖추고 소재들 회사에서 테스트 개념이든 실제 양산 개념이든 저희 쪽에 의뢰를 했을 때 그런 연구동에서
프로페셔널하게 그들이 원하는 걸 갖다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인프라가 하나 갖춰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작은 인프라겠지만 나중 되면 그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볼륨이 커짐에 있어서 저희가 수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습식 탈출기가 납품되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니즈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된 금속 이물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걸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는 데이터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과정이 되었고요. 신규 투자 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커지는 거를 봤고 글로벌 사업 확대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발맞춰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소재 최적화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크게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잡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들을 갖추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S&E 리서치나 뭐 이런 다른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게 매년 2배씩 성장해서 2025년 그때까지 자동차가 거의 14%까지 전기자동차 14%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미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량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로서 매출이 창출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말 그대로 저희의 이제 사업 다각화의 하나의 그 혁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IPO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